안녕하세요. 요즘 더워도 날은 화창합니다. 오늘 온 가족이 간만에 외출을 했어요. 아들 유치원에 코로나 확진자가 5명이나 나와서 온 가족이 들뜬 분위기로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왔어요. 전 이번이 3번째 받는 검사입니다. 요즘 확진자가 많아서인지 오늘은 기다리는 줄이 꽤 기네요. 과거 2번 검사 받았을 때는 줄이 없었어요. 아침 9시인데도 사람도 많고 날이 무지 더워요. 줄이 진짜 깁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그늘에서 쉬고 난 줄을 섰어요. 완전 타들어가는 느낌입니다. 내 작은 희생으로 그나마 가족들이 편하면 그걸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요.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봐야 이해할 수 있는 기분입니다. 지금 줄 서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확진자와 같은 구역에 있던 사람들인데 검사받는 와중에 전염되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솔직히 지금 장사 비수기고 할 일도 없는데 코로나 걸릴 거면 차라리 지금 걸렸으면 좋겠어요. 성수기에 상가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진짜 큰일입니다.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굶어 죽을 게 무서워요. 그래도 2021년은 백신을 맞고 나면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현재 자영업자들 입에선 이렇게 가봐야 어차피 전염 막지 못할 거 그냥 알아서들 자기 몸 챙기고 이 강한 자들만 살아남는 방법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도 합니다. 2020년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있고 각 지자체마다 지원금을 뿌려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매출을 올린 자영업자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2021년 올해는 지원금도 없고 많은 자영업자가 망해서 알바 자리도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소비가 줄어든 게 내 주변 상인들 보면서 느낍니다. 작년 의외에 선방을 하면서 매출이 올랐던 업체들도 올해는 매출이 줄거나 적자로 돌아섰어요. 솔직히 생각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를 그냥 감기처럼 인식하고 자유로운 영업을 허락하고 해외여행을 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다양한 곳에 돈이 돌아요. 외국인은 한국적이고 자기 나라에 없는 곳에 돈을 쓰고요. 한국 사람은 좋으면서 과시할 수 있는 걸 사고요. 멋지면서 자랑할 수 있는 곳에 돈을 주로 씁니다. 내년맞이 이런 상황으로 가면 코로나 전염보다 빈곤이 더 퍼질 거예요. 자영업 하다가 망하면 대부분 죽을 때까지 빈민으로 살다 갑니다. 빈곤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얻는 병이 더 클 거예요. 그리고 최근 5년 사이 망한 사람들의 특징은 대부분 오프라인 사업체들이에요. 이들은 시대가 급격히 변해서 망한 사람들이라 재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현재 우리 도매업자들은 비상이에요. 올해는 공임이 거의 20-30% 올라서 가을 겨울 제품을 지금부터 만들어야 하는 상황인데 작업이 어려운 복잡한 제품은 비싼 인건비 때문에 공장과 공임 이야기가 아직 안 끝나서 아직 생산을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작년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공임을 동결시켰습니다. 어렵다는 핑계로. 하지만 작년에 오프라인 상권이 무너지면서 이 풍선 효과로 인해서 온라인 상권 매출은 기본 3배 이상 올랐어요. 우리 상가에서도 온라인 판매 루트를 가진 상인은 매출은 알 수 없지만 현재 상가 4집, 5집 합한 매출보다 더 많은 매출을 찍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률이 증가해서 일자리 부족으로 사람들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공임이 올라 물건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제품 구매력이 떨어져요. 하지만 공장들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인건비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명품이나 고가의 브랜드 제품은 현재 없어서 못 팔지만 이름 없는 중소업체 제품은 예전부터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제조업체들은 중저가의 제품만 나가다 보니까 특이한 물건을 시장에 내놓기가 힘들어요. 쉽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상품 개발을 하고 상표 등록, 특허를 따서 좋은 물건을 만들면 소비자가 선택한다는 뻔한 말만 하는데 개발하고 특허까지 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지 전혀 이해 못하고 하는 소리죠. 현재 전 국내 공장 인건비가 너무 올라서 한국에서 만들던 것도 중국 생산으로 돌리고 있어요. 국내에서 만들어서 소비자가 요구하는 가격을 맞추기가 힘들어요. 중국이 삼류, 저질 상품만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런 물건만 들여와서 그런 거지 돈 줄 만큼 주면 물건 잘 만들어요. 현재 한국에선 작고 손 많이 가는 섬유 제품을 만들 곳이 거의 없어요. 공장이 없어서 생산에 차질을 겪은 지 벌써 5년, 7년 넘은 사장님들이 많아요. 결국 한 공장이 두세 업체 또는 그 이상의 업체의 물건을 동시에 만들어주는 실정입니다. 경쟁 업체들인데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공장에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서로 다 힘들어요. 대량 주문하는 곳이 없어요. 현재 중국 위안화는 굉장히 낮아요. 달러도 지금 가격이면 비싼 게 아니에요. 아직은 KRW, 한국의 원화 가치가 조금 높은 편이에요. 자주 언급하겠지만 진짜 사업을 하려면 환율에도 관심이 많아야 돼요. 모든 결제는 다 달러로 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한국과 더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비행기로 물건을 받으면 하루 걸리고요. 배로 받으면 한 이틀, 3일이면 물건 받아요. 얼마 전 중국 공장으로부터 적은 양의 주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업체 로고를 박아서 작업해 준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사이즈별로 30장씩 밖에 안 되는데 말입니다. 중국도 자본주의 시장에 잘 적응하면서 변하고 있어요. 저렇게 작업해주면 굳이 한국에서 작업할 이유가 없어요. 식당이 아닌 이상 한국에서 자영업을 하려면 중국, 일본을 모르면 돈 벌기 힘듭니다. 재밌는 건 내일 봐주는 중국 동포와 통화를 했는데 중국은 마스크도 안 쓰고 코로나 신경 안 쓰고 산대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옛날이 진짜 장사 사업하기 편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별거 아닌 정보와 약간의 용기, 추진력만 있어도 이 배움이 짧아도 누구나 돈을 벌 수 있었어요. 지금은 너무 많은 걸 알아야 하고요. IT랑 인터넷을 이해 못하면 할 게 없어요. 예전엔 주변에 물어보면 해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 지금 40대 중반 이후 나이 든 사람들 중에 컴퓨터 윈도우 사용조차 버거워하는 상황이고요. 스마트폰 등장 이후에 젊은 세대들도 오히려 컴퓨터 활용 능력이 더 떨어진 느낌입니다. 엑셀도 잘 다루지 못하고 빠르게 바뀌는 시대에 적응 못하는 상황에서 젊은 사장들은 카카오워크나 플로우, 슬랙, 구글 워크페이스 같은 협업 툴을 사용해서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보완하면서 일 처리하는 걸 보면서 내가 완전 구세대라는 걸 느낍니다. 참고로 협업 툴 재택근무의 등장으로 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구별이 더 쉬워졌어요. 이제 팀과 조직에 묻어가기 힘듭니다. 실력 있는 사람은 정당한 기회를 제공받고 노력의 가치를 인정받겠지만 일반 사람들의 노동 환경이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워크넷을 뒤져보니 구직자들이 생각보다 원하는 연봉이 높지 않아서 놀랐어요. 현재 남대문 재래시장도 시장 안 상가는 비어도 주변 작은 사무실은 다 찼습니다. 다들 자신의 물건으로 온라인 영업 중이에요. 시장 상인들도 온라인에 적응하는 사람들과 적응 못하는 사람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도매 상인들이 온라인을 시작한다는 건 일반 온라인 판매자 입장에서는 딱히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현재 지방 거래처 물건 내려가는 택배보다 온라인 판매 택배 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택배 물량은 늘면서 반대로 퀵서비스 이용이 많이 줄어서 현재 퀵서비스 기사님들 수입이 많이 줄었어요. 지게꾼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요. 아마 2, 3년 안에 재래시장도 온라인 판매에 다 적응할 겁니다. 안 그럼 이제 버티질 못해요. 이미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재래시장 물건을 온라인에 판매하는 사이트도 생겼고요. 온라인을 모르는 나이든 사장님들이 그곳에 자신의 제품 사진을 올리고 있고 나날이 온라인 매출이 늘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그대로인 것 같은데 발 빠른 사람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많은 대출이 이뤄졌고요. 대출 액수도 컸습니다. 청년 고용 지원금도 어마어마하게 풀렸습니다. 정보에 빠른 사람들은 그런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인력을 늘리고 우주공산이나 다름없는 온라인 도매 시장을 빠르게 장악해 나갔어요. 반대로 작년 폐업을 미루고 가을 되면 좋아지겠지 하고 대출을 받아 월세를 내면서 버텼던 사장님들은 1년이 지난 현재 진짜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작년 여름이라도 폐업을 했으면 다행인데 아직도 버티는 사람은 답이 진짜 없는 상황이 됐죠. 현재 자영업 사장님들 중에 저녁에 배달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단순히 나 혼자 노력만 해서 안 된다고 줄기차게 말했던 이유가 현재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국가 지원금을 통해 사람을 고용하고 그 지식을 이용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 공간의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어요. 현 시대가 무서운 이유가 과거 봉이 김선달로 치부되던 이 사업 아이템이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난 내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아이디어가 망상이 아닌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진짜 무서운 건 코로나 질병이 아니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너무나도 변해버린 자영업 환경이고요. 빠른 변화에 적응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무슨 소린지도 모릅니다. 메타버스의 시대가 아직 먼 것 같은데 이미 우리 삶 속에 작용하고 있어요. 삶이 안정이 되면 이번엔 단순 노동직이 아닌 IT, 웹디자인, 마케팅 관련 인물을 프리랜서로 고용할 생각입니다. 이미 기술적으로 재택근무가 가능한 시대고요. 사람을 고용하면 사무실 없고 책상, 컴퓨터 놔주고 관리 비용이 드는데 재택근무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제조업과 재택근무가 관련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최저시급으로 필요한 시간만큼만 고용하면 되니까 업무 효율도 높고 유지비도 적게 들어요. 하루 뒤 코로나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고요. 나를 제외한 우리 가족은 밀접 접촉자, 자가격리 대상이 돼서 14일간 가족과 생이별 중입니다.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히 계세요.